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업위키 라디오입니다. 농사 짓다 보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직불금도 나라 돈이고 보조사업도 나라 돈이고 정책자금도 나라 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 하나로 뭉뚱그리면 두 가지 사고가 납니다. 하나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인 줄 알고 빌렸다가 빚이 되는 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 줄 모르고 지나쳐서 놓치는 사고. 오늘은 이 돈들을 네 갈래로 나눠서 갚는 돈과 안 갚는 돈의 지도를 그려 드립니다. 특히 정책자금, 그러니까 융자의 구조는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차근차근 풀어 드릴게요. 먼저 큰 지도부터 그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나는 나라 돈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보조금. 시설 현대화나 장비 지원처럼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되는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자부담이 함께 붙고 목적대로 써야 하는 의무가 따라요. 둘째, 직불금. 공익 직불금처럼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역시 갚지 않습니다. 대신 준수사항 같은 의무가 붙죠. 지난 영농일지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그 준수사항입니다. 셋째, 세제 감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자경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넷째, 융자. 바로 정책자금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갚는 돈입니다. 빌리는 돈이에요. 다만 조건이 시중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것뿐입니다. 이 넷을 구분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 갚아야 하는가? 보조와 직불과 감면은 안 갚는 대신 요건과 의무가 붙고 융자는 갚는 대신 조건이 유리하다.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큰 사고는 막습니다. 이제 융자, 정책자금의 구조를 볼게요. 농업정책자금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농업 부문에 공급하는 여러 자금의 묶음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농업종합자금처럼 사업별로 이름이 붙어 있죠. 시중대출과 다른 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금리가 낮습니다.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하거나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이라 시중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자금 종류와 연도에 따라 다르니 그의 지침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둘, 상환 기간이 깁니다. 시설 자금은 거치 기간을 두고 장기간 나눠 갚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과수원 조성이나 축사 신축처럼 투자 회수가 오래 걸리는 농업의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셋,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이, 영농 경력, 농업 경영체 등록, 교육 이수 같은 요건이 자금마다 정해져 있고 상당수 자금은 시군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먼저 통과해야 대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 경로도 독특합니다. 대리 대출이라는 구조인데요. 돈의 출처는 정부 재정이나 기금이지만 정부가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 농협과 축협이 정부를 대신해 대출을 취급합니다. 흐름은 이래요. 먼저 시군이나 시행기관의 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지역 농협에 가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농협은 일반 대출처럼 신용과 담보를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정부는 금리 차이를 보전해 줍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대출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정은 낮은 금리로 빌릴 자격을 얻은 것이고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 달려 있어요.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선정되고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농심보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잡힐 땅이 없으면 대출도 없다는 농촌금융의 오랜 문제를 풀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담보력이 약한 농업인에게 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담보를 대신해 줍니다. 농협중앙회가 관리기관이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농업인이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생기면 농심보가 보증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고 그 후 농업인에게 갚으라고 청구합니다. 금융기관은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부동산 담보가 없는 농업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절차는 대출 상담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농협창구에서 정책자금을 상담하면서 담보가 부족하면 농심보보증부 대출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 보증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심보가 대신 갚아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갚을 상대가 금융기관에서 농심보로 바뀔 뿐이에요. 보증부 대출도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실무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직불금도 정책자금도 상당수 지원이 경영체 등록을 요건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이 지원들의 공통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주에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대상자 선정형 자금은 연간 예산과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이듬해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시군의 사업 공고는 보통 연초나 전년도 말에 나오니 자금이 필요한 해외 전년도부터 공고 일정을 챙기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그리고 혜택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보조사업은 목적대로 써야 하고 직불금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융자는 갚아야 합니다. 받는 쪽만 보지 말고 따라오는 의무까지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질문과 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과 정책자금 뭐가 다른가요? 갚느냐 안 갚느냐가 다릅니다. 보조금은 안 갚는 대신 자부담과 목적 사용 의무가 따르고 정책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리는 융자라서 갚아야 합니다. 이름에 지원이 붙어 있어도 융자인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꼭 구분하세요. 두 번째 질문. 정책자금 금리는 몇 %인가요? 자금 종류와 시행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요.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그해 사업 시행 지침과 농협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은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선정은 자격을 얻은 것이고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면 선정되고도 거절될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담보 여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네 번째 질문. 담보로 잡힐 땅이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농심보 보증을 알아보세요.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담보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농협창구에서 정책자금 상담과 함께 보증부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농심보 보증을 받으면 빚 걱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증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못 갚으면 농심보가 대신 갚은 뒤 내게 청구합니다. 보증부 대출도 결국 내가 갚을 빚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대상자 선정형 자금은 시군 공고가 보통 연초나 전년도 말에 나오고 예산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해의 전년도부터 공고를 챙기고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놓치면 받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뭐가 다른가요? 용도의 차이입니다. 운전자금은 종자, 비료, 농약, 인건비처럼 한 해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는 자금이고 시설자금은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축사처럼 오래 쓰는 기반에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거치기간을 두고 길게 나눠 갚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투자 회수 기간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순서는 셋입니다. 하나,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확인하기. 둘, 내 장목과 규모에 맞는 사업을 시군 공고와 농협창구에서 찾기. 셋,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하기. 많은 지원이 이 세 단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을 갚는 돈과 안 갚는 돈으로 나눠 적어보기. 둘,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농업지원사업 공고 게시판 즐겨찾기에 넣기.
셋 자금 계획이 있다면 농협여신 창구에서 정책자금과 농심보 보증을 함께 상담해 보기. 나라 돈은 아는 사람이 챙기고 구분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내 갈래 지도와 신청 경로는 농업위키 farmwiki.co.kr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위키 라디오였습니다. 늘 안전농사 하세요.